등차 수열 설명 오늘 할 건데, 자, 등차 수열 벌써 다 까먹은 사람들 많죠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, 이제 교과서나 뭐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잘라내고,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기억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등차 수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. 자, 수열.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수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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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수다. 자, 까먹지 마세요. 수열은 함수예요. 알겠죠?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수열이 과연 어떤 종류의 식인지를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, 수열을 함수로 바라봤을 때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많다고 얘기를 드렸죠.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알려드렸던 사람도 까먹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수열은 함수예요. 그쵸? 변수가 뭐죠? n입니다. n으로 이루어진 함수야. 몇 번째 항, 몇 번째 항까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수열은 n으로 만들어진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.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도 an은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a1 플러스 n-1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, 이렇게 기억하니까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. 아까 뭐라 그랬죠? n에 관한 함수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. 그러니까 당연히 an은 이렇게 생각, 그죠? 공차 n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? a1 뭐라고 하면 돼? 마이너스 d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변수가 n이야. 여기다가 항번호를 대입하면 그 항번호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죠. 등차수의 정의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. 등차 수열은 3씩 더한다.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에 관련된 얘기지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. 뭐 예를 들어서 2, 5, 8, 11 이렇게 진행하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이거 뭐 관계가 다 3씩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3씩 더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일반항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요. 3씩 곱해서 만들고 있어. 3의 배수랑 관련이 있어. 하지만 첫 번째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써주게 돼 있다고요. 자, 지금처럼 등차 수열은 n으로 만들어진 1차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수식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지. 이렇게 처음에 a1 플러스 n-d 그러니까 1차식 형태로 나오고 있다.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지. 자, 이해됐어요?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an은 d가 뭐죠? 그만 쓰고. d가 뭐야? 공차. 얘가 바로 공차. 그치?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a1-d 즉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숫자? 그렇죠. 초항이 나오는 숫자, 첫 번째 항이 등장하는 숫자. 그래서 뭐 1 대입했을 때, 그러니까 이제 공차와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? 첫 번째 항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. 자, 등차 중항 이야기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, 등차 중항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자, 어떤 숫자가 a라고 있어. 그치? 그런데 그 다음 숫자는 등차 수열의 정의에 의하면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만들고요. 그 다음 숫자는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서 만들게 돼 있죠. 맞습니까? 그쵸? 따라서 이렇게 양옆에 있는 요 두 개를 더해 봤더니, 그치? 이 두 개를 더해 봤더니 뭐더라? 2a 플러스 2d. 그치? 그래서 2로 묶으면 a 플러스 d 요렇게 정리가 돼요. 그래서 등차 중항 이야기는 사실은 뭐 양옆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그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뭐 크게 설명드릴 건 많진 않지만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쁘진 않겠죠. 자,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SN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, 이제 부분합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자, 부분합이라고 하죠. 뭐 첫 번째 항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,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. 아까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? 처음부터 아예 설명을 했어요. 수열은 n에 관한 함수다 라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기억하면은 별로 얻어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?
이거 뭐야? 주인공이 뭔지도 모르겠는 시기잖아. 그치? 주인공이 뭔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뭔지 알 수 있는 즉 N 항번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. 2분의 dn 제곱 보입니까? 암산할 수 있겠어요, 이 정도?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오죠? 뭐가 나올 거야? n 그쵸? 2분의 뭐 2a 마이너스 d 이렇게 정리가 돼요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구조를 따릅니다. p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q 곱하기 n 이렇게 나와요. 등차 수열의 부분함을 봤더니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은 안 해드릴게요. 증명은 책에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. 정리를 했더니 n에 관한 2차식으로 등장하고 있네요. n으로 만들어진 2차 함수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. 그쵸? 2차 함수. 당연히 정의역이 뭐인? 자연수인 함수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. 자, 지금 이 n제곱의 개수는 보니까 2분의 d, 그러니까 공차를 2로 나눈 숫자가 되는 거고, 되게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아시죠? 모든 그쵸? 수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A1이 결국 뭐야? S1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이해한다면 당연히 1 대입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? 첫 번째 항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. P는 뭔데? 공차를 2로 나눈 거고, 그 다음에 P 플러스 Q는 뭐가 나와줘야 돼? 무조건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. 물론 이렇게 지금 모든 등차 수열이 상수항이 없게 2차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그쵸? 초항에서 조금 규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일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알겠죠?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반항 뭘로 나온다? 1차식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요. 배수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요. 그 다음에 중항은 양옆에 있는 두 항을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. 자, 부분합은 2차 형태로 등장하지만 상수항이 따로 보이진 않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였죠? PQ 형태로 등장했을 때 P는 공차가 2로 나눠진 형태로 등장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PQ를 더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온다.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게 너무 쉽게 돼요. 이런 게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시다. 3n 제곱 마이너스 2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렇죠?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인지 확인이 돼. 공차가 얼마야? 이게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가 6이구나라는 게 쉽게 파악이 됩니다. 공차 6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들 때 6n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선생님이 PQ를 더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? 첫 번째 항이 등장해야 된다 그랬지.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얼마예요? 첫 번째 항이. 그렇죠. 1이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6의 배수에서 1이 나오려면 당연히 뭘 빼주는 게 맞아? 5를 빼주는 게 맞아요. 그치?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. 잘. AN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SN-SN-1을 하는데 그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식을 조금은 필요한 형태로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득이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. 알겠죠?